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봤습니까? 계산이 좀 많아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수능 4점 하자 수사자 강의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점짜리 문제 수학 1, 수학 2 중에서 1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차가 D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하면 제가 수사자에서 뭘 강조했죠? 수직선 그어서 등간격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라면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다섯 번째 항은 자연수이다. 그리고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3분의 68이다. 그러면 16번째 항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16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뭔지 찾아내고 그리고 공차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16번째 항이라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항 플러스 11 곱하기 공차 T라고 하면 되니까는 자연수인 다섯 번째 항과 공차를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은 나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나 여덟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나 네 번째 항이 있고 나 다섯 번째 항이 있는데 중앙값은 요 사이에 있는 값이죠. 바로 여기에다가 8을 곱한 것이 3분의 68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중앙값이 얼마인 것을 알았습니까? 8로 나누고 그냥 바로 계산해버리면 중앙값이 6분의 17임을 알았습니다. 이 중앙값이라는 걸 가만 봤더니 네 번째 항과 그리고 자연수인 다섯 번째 항의 합이에요. 합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연수이고 공차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놈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놈을 가만 봤더니요. 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중앙값이 이와 같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값은요. 3 플러스 중앙값이요. 3 플러스 얼마요? 6, 3, 18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예, 이와 같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중앙값이 3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더하면은 자연수가 나와버리고 3분의 1을 빼주면 바로 이 값이 나오죠. 옳지. 그럼 뭘 확인했죠? 예,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나 이 등차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바로 3임을 알았고 공차 T는 3분의 1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그죠? 다섯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나는 3분의 20입니다. 옳지 확인되었나요? 그야말로 딱 두세 줄의 풀이가 되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수사자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등간격으로 수직선에 점을 찍어라. 그리고 등차 수열에 한번 중앙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자, 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두 상수 AP에 대하여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건 연계 교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0에서 4까지는 이와 같이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이다.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서 4만큼 더 가게 되면 y로 16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저건 다음 같은 거네요. 저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생각해 보면은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특히 4일 때 함수 값은요. f0 이퀄 0이고 제로를 대입했던 f4는 16입니다. 예. 그리고 또요, 제로 0이고 예, 이 점 지나고 이와 같은 점 지나고 예, 이렇게 되는 함수이겠죠. 그 다음 또 한 구간을 더 가게 되면은 4에서 8까지는요. 4에서 8까지는 32까지 올라갈 수 있고 뭐였어요? 바로 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옮겨버리면 돼요.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4일 때 함수의 값이 16인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0에서 미분계수와 4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면 됩니다.
자, 나를 fx라고 했을 때 f4의 값은 16이 되도록 하면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f'0라고 하는 값이 f'0 p가 나올 거예요. 이놈의 값이 f'4하고 같다라고 하면 역시 a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립해서 a와 p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4에서 7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을 가만 봤더니 이와 같이 되는 직사각형에다가 그리고 0에서 3까지 한 요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뭔지 다 알았죠. 이 직사각형은 밑변 길이 3이고 높이가 16이기 때문에 48이고요. 그놈에다가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나만 구해주면 된다. 옳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살짝 볼까요? 4 대입해서 16이 되도록 하면은 얻어지는 관계식이 64 대입했습니다. 16a 플러스 4p 이퀄 16이 나왔고, 그 다음은 미분합니다. 미분 바로 할 수 있죠.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p가 되었고요. 0에서 미분계수 p이고요. 4에서 미분계수 4 대입했더니 48 그리고 플러스 8a 플러스 p 이와 같이 되어서 옳지. 자, 그러면은 a와 b가 바로 다 구해지죠. 예, 그 다음은 뭐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a와 b의 값을 구해보면은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의 값은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dx를 계산하고 이놈에다가 48을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죠. 자,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그 답은 4분의 273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혹시라도 수능에 뭔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경계가 되는 점에서 출발점 미분계에서 갖게 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찾아서 연립하여 a, b를 구하여 fx만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미분 가능, 도함수 미분도 같이 활용한 것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것은 연계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고 수능에서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익혀놓고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인데 얼마 전에 올라간 제 수사자 강의에서 삼각함수 2 부분인가에 제가 뭐라고 강조한 것이 있어요. 삼각함수 활용 뭐 하는 거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또는 중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편의 길이나 각의 크기, 넓이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BC 길이가 7분의 36 루트 7이라고 했습니다. 예, BC 요 길이가 루트 7분의 36이라고 써볼게요. 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A에서 BC를 바라본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루트 7분의 2입니다. 완전 유리 안 시키고 바로 다 약분되어 버릴 거니까.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각의 크기가 특수각이네 3분의 8, 60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뭘 또 이것에 ABC의 외접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와 현의 길이와 원주각의 사인값 비례한다. 네, 요것을 외접원의 반지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O와 BC가 만난 점을 D라고 하였다.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ADC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였다. 자,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AO-O 이것의 외접원의 크기네. 내가 5 루트 3입니다.
자, 이때 뭘 구하시오라고 했는가 하면은 5 다시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x제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었죠. 자, 제가 일부러 색깔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냈죠. 한 편의 길이의 x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r 5√3x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도 있고요. 사인 법칙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편의 길이와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특수각이었다면 직각삼각형으로 토막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방법은 됐습니까? 자, 일단 먼저 내가 루트 7분의 36이고 사인 값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 따라서 이 r의 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 r, 이 비례상수는 사인 세타 루트 7분의 2 그리고 변의 길 루트 7분의 36이라고 18임을 알았습니다. 옳지. 따라서 r은 9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 두 개는 써먹었죠. 자, 내가 3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나 이렇게 그었더니 이 삼각형은 분명히 5√3 등변을 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내가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놈이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 그럼 내가 3분의 2 파이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반딱 나누면 6분의 파이입니다. 예, 특수각이네요. 그죠? 자, 나는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길이를 찾고 이 길이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의 방법으로 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학교 방식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수능에서는 출제되는 것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x는요, 그 x 제곱의 값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9제곱 플러스 5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5 루트 3에다가 이거 얼마요?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해 주면 되죠. 벌써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나 계산했더니 얻어지는 답이요 21이 나옵니다. 그래. 자, 뭐 했어요? 사인 법칙. 뭘 했어요? 코사인 법칙. 그리고 또 뭐요? 원주각 중심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자, 가급적이 뭐라고 제가 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학생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14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제로를 경계로 식이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와 같은 2차 함수인데 중3에서 배운 내용이죠. 꼭지점 그리고 이창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 해줬고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x절편이 5가 되고 기울기가 a가 되는 직선입니다. a는 또 양수라고 했고요. 이 함수 fx와 최고 차액에서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최고 차액에서 1인 3차 함수요. 그리고 fk equal gk, k에 대한 3차 방정식이네. 서로 다른 실수 k의 세 실근이 이와 같이 된대요. 그러면 나 g라고 하는 3참수 뭐냐? 그놈을 찾아냈고 a가 어떻게 되는가? a를 찾아냈고 그러면 g 2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미적분이라 수 2의 미적분은 물론 지수로고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고 애를 써볼까요? 예. 그래프 그릴 때는 절대 서둘지 말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그래프를 잘못 그려놓으면 전혀 엉뚱한 것이 나와버립니다. fx 함수를 봤더니 우선 마이너스 1일 때 4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리고
제로일 때 2라는 점 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도 2라는 점을 지나고 이와 같이 되는 이 자함수고요.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5라는 점 x절편으로 하고 기울기는 뭔지 모르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는 직선입니다. 아, 그래? 자, 그런데 여기에 fx equal gx라고 한, 뭐 k 대신 x라고 해도 됩니다. 새 실근이 마이너스 2와 그리고 2와 그리고 제로와 그리고 2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2 대입해 볼까?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가 되었고요. 옳지. 이 세 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gx네. 그리고 이 세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와서 나는 접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면 될 겁니다. 옳지. 그럼 내가 gx이기 때문에 gx가 뭔지만 찾아내면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2와 제로일 때 함수 값이 2라는 것이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gx를 다음과 같이 놓으면 되겠네. 최고차항계에서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로일 때 2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2이고요. 3차 함수입니다. 또다시 2가 되는 점이 뭔지 모릅니다. 그럼 x-t라고 놓고 나 이때 값이 2입니다. 예, gx를 이와 같이 놓고 이제 t 값이 어떻게 되는가 찾아내고 그리고 a 값이 어떻게 되는가만 구하면 되죠. 예, 문제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산을 하면 되는데 내가 뭐예요? 2일 때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3a요. 2일 때 이 직선에 접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됩니다. 옳지? 그럼 다음과 같이 하면 되네. g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a 그리고 g'2라고 하는 값이 a가 이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a가 있고 t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시간은 저의 실력, 제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가를 저와 함께 복습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gx 이와 같이 나왔고 그럼 g'x도 구하고 각각 이놈을 대입해서 a와 t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랬더니 a의 값은요, 결과만 제가 보여줘도 되겠죠. 그리고 t의 값은요, 각각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a 값은 2가 나오고 t의 값은 3이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gx가 이제 완성이 되었죠. gx가 완성이 되었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g2a 즉 g4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해보면 얼마인지 그 값 또한 계산할 수 있고 값을 구해보면 26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미적분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fx 그래프를 a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지나가는 점 3차 함수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가, 지나가면서 접했다라는 걸 확인했고 gx를 이와 같이 놓고 이것을 연립해서 풀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계산량이 좀 많은 4점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대신에 대부분 4점 문항들이 계산량이 좀 많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실제 계산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역시 또 반가운 문제입니다. 제 수사자 수열편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는 차례대로 대입해서 열거, 나열하면 된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자주 출제됐던 수능 기출문제의 변형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7번째 항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좀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좀 약하게 하면 5번째 항 정도를 두고 첫 번째 모든 값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계산량도 적고 아주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볼까요? 첫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런데 2분의 an이 자연수이면은 그 an을 절반으로 나눈 값을 그 다음 항으로 하라. 그러면 그 다음 항 나도 자연수가 되어버리네. 오, 그래? 그 다음 내가 자연수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 나왔고 첫째 항이 이 자연수면 이것도 0보다 크게 나오네.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예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해당됐겠네요.
그럼 두 번째 항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역시 정수가 나요. 따라서 뭘 먼저 확인했는가 하면 첫 번째 항은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값이야. 그리고 모든 항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나오질 않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항입니다. 7번째 항에서 차례대로 대입해서 6번째 항하고 쭉 내려가서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뭘 강조했는지 알죠? 표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좀 많이 주어서 좀 힘드네. 예. 일일이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표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7번째 항이 얼마요? 예, 1이래요. 그러면 6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가? 5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가? 표라고 해서 꼭 세로로 놓을 필요는 없고 가로로 놓을 필요는 없고요. 세로로 놔도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차례대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관계식에서 두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은 이 7번째 항이 1이래요. 7번째 항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서 6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은 0이 되었거나 아래 요 식이었어요. 아니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항이 0이라면 5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6번째 항이라고 그랬어. 그럼 5번째 항에 거꾸로 넣어서 또 확인해 보면 되겠네. 1이 되었거나 4가 될 겁니다. 0일 때 밑에 식에서 보면 되고요. 2일 때 위에 식에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1이 되었을 때는 0, 2, 두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 4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은 위식에 의하면 8이 나오고 아래식에 의하면 3이 나와요. 3이 되었거나 8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벌써 시작이 반이라서 절반 내려왔네요. 그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겠죠? 0이 되었을 때 1이 되었거나 그리고 2가 되었을 때는 4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되었다면 될 수 있는 6이거나 16입니다. 차례대로 내려가면 되겠죠? 차분히 만들어보면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8이거나 5이거나 16이거나 12부터 먼저 쓸까요? 12이거나 이건 2배요. 그 다음은 이놈에서 5이거나 30이 이와 같이 나와요. 옳지.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 될 수 있는 값 여기서 1이 되었거나 이놈에서 4가 되었거나 이놈에서 6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이놈에서 16이 되었거나 그 다음 이놈에서 24가 되었거나 그 다음 이놈에서 10이 되었거나 그 다음 요 값에서 64 오케이 다 나왔습니다. A1이 될 수 있는 값은 이와 같이 7가지임을 알았고 이것의 합을 물었으니까 더하는 건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죠. 125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을지는 막 문장으로 설명했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옮겨 쓰는 데만 해도 한 30분 걸릴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차례대로 나열하면 된다. 나열할 때 특별한 걸 뭘 없는 이런 걸 발견해서 마이너스인 것은 찾아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 잘 알아놓으십시오. 수능에서 또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또 20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는 3차 함수요. gx는 기울기가 a이고 이 2라는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입니다. a 값은 제로는 아니라고 했네. hx라는 함수는 fx가 크면 fx, gx가 크면 작지 않은 큰 쪽을 택하라고 했네.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스몰 m보다 크고 라지 m보다 작대 a의 기울기의 범위야.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봤더니 hx의 그래프와 직선 y k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4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수능 단골 소재입니다. 수사자에서도 제가 강조한 내용이고
자, 그렇게 되는 실수 K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라지 M, 스몰 m이 뭐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미적분이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이 계산도 있지만 그 계산에는 수식 계산도 있지만 함수, 그래프,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계산입니다. 자, fx라는 함수 그래프는 이건 바로 할 수 있죠. f'x라고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었기 때문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16이라는 극대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6이라는 극소값이 있고, 그리고 원점 지나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fx라는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됩니다. 원점 대칭이고 이런 식의 꼴이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gx는 2일 때 2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2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가 되는 직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hx는 뭔가 하면 둘 중에 뭐요? 맥시멈 큰 쪽을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 hx는 이놈이요, 이놈이요, 그리고 이놈이요, 이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됐어요. 여기에 y k라고 하는 직선을 이와 같이 걷더니 하나, 둘, 셋, 네 개 맞습니다. 자, 서서히 요 점을 찍어놓고 직선을 움직여보면 돼요. 그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네 개의 근을 갖게 되는 경우를 살펴봤더니 0일 때보다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 따라서 스몰 m의 값이, 요 값이요? a 값이 제로입니다. 이것보다는 크게 위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은 또 요점 지나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보다도 아래쪽으로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옳지. 이와 같이 되었을 때 a 값을 구해보면 x 값의 변화량은 4, y 값의 변화량은 14라고 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옳지. 끝났어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기 때문에 라지 m가 스몰 m가 오케이 구해졌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 곱하기 플러스 2분의 7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면 35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수이 잘하는 방법은요, 계산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이 평소 공부할 때 정확하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 함수의 증감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학선생님이 숙제를 줬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300개의 식을 주고 그래프를 내일까지 다 그려오라 그랬어요. 저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어요. 일일이 계산하고 수원에서 그래프를 다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잘만 관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1번 볼까요? 21번도 저희 수사자 강의에서 지수 로가 함수와 관련해서 뭔가 그림 그려서 내가 뭐라고 강조한 적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로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특히 미치 같은 지수나 로그 함수의 경우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래프 그리고 문제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볼까요? m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상수에 대해서 로그 2를 미치 2가 되는 거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플러스 m이에요. 그러면 물론 절대가 붙어 있고 이것도 미치 2래. 미치 같아요. 자, 이 두 그래프는 절대값기호 안에 있는 그래프와 이것 그래프는 어떤 관계? 그렇죠. x 이퀄 2에 관하여 서로 대칭이 되는 상태여서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꺾어서 위로 올리면 돼요. 절대값. 이런 걸 찾아내요. 다시 미치 같은 지수로그 함수의 경우는 대칭성 그리고 절대값 붙여서 아래쪽을 걷어 올린다. 이런 것을 주로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실수 t,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t,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퀄 t라고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에요. 모든 대칭이니까는 뭔가 삼각 함수를 저 수사자 할 때도 실근의 합구할 때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했잖아. 아, 그래. 아, 그걸 GT라고 하죠. 그 실근의 합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M은 얼마냐? M을 찾아내야 되겠네. T가 A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 이퀄 GA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 2이다라고 했습니다. 아, 옳지. 그러면 선생님 저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래프 그리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충실히 해도 수능에서 등급 나옵니다. 우선 찾아낸 게 뭐였어요? x 이퀄 2에 관하여 대칭 절대값 붙이기 전에 그래프입니다. x를 2에 관하여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5 로그 2를 밑으로 한 x 플러스 m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칭이 되도록 옮겼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프 그리면요, 대칭이 됐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옳지. 그럼 선생님 됐어요. 자, 0보다 클 때는 이걸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 그래프에 절대값 기호를 붙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됩니다. 옳지. 아, 그러면 선생님 알았어요. 여기 y equal t라는 직선을 걷게 되면 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건은요, 2에 관한 대칭이니까는 그 두 건의 합 GT는 4라고 하는 값이 나와버립니다. GA라고 했잖아. 일정한 상수잖아. 그래서 내가 4야. 그렇게 되는 A의 최소값이 2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A의 최소값은 요 경우에요. 여기 그는 제로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아, 내가 바로 얼마? 2입니다. 2요?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제로 대입한 저식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m 제로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2. 옳지. 그럼 m이 벌써 구해졌네. 자, m 값은 마이너스 12임을 확인하였어요. 그럼 다 끝났네. 그럼 다 끝. 그래. 그냥 그림 하나에다 딱 한 두 줄에 바로 답이 나와버리네. 따라서 f-12의 값은요, 어디에 넣으면 돼요? 예, 이 식에 m값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그 답이 얼마가 나오는 8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시험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 외에 초조하고 긴장이 됐잖아. 그 전날 너 잠 못 잤지? 네, 잠 푹 자면 돼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자, 알아놓으십시오. 지수 로그 함수의 경우 밑이 같은 경우 주어지고 그래프를 대칭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시키거나 그런 경우다. 그림만 잘 그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은 22번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함수의 연속성을 물었습니다. 연속 함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러나 불연속 함수인 경우도요, 잘만 처리하면 연속이 되게 할 수 있어요. 함수값하고 좌우극한 같게 되도록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데 수능의 필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까요? 자연수 A, B인데 A와 B와 일단 A가 자연수니까 1보다 크겠죠. B는 또 8보다 작대요.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V자로 꺾이는 그래프요. A와 B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0이 되는 직선. 그 다음부터 꺾어진 거예요. 그 fx와 양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 조건을 봤더니 fx라는 함수, fx라는 함수는 a와 b에서 불연속일 수 있을 겁니다. 평행 이동했네.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여전히 불연속 함수 평행이 불연속이래. 그런데 우리 둘을 곱해서 실선에서 연속이 되게 한다. 그리고 k의 함수의 값은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뭐고 B가 뭐고 K가 뭐냐 죄다 찾아내서 그때 함수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제가 강조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시 이것은 수능에서 고난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좌우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점프가 생겼어요. 여기에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요, 우극한도 좌극한도 함수값도 죄다 제로가 돼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점프가 생겨서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묘하게도 불연속인 함수이더라도 곱해서 묘하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극한끼리 곱했을 때가 지금 제가 잘못 그랬나요? 그거만 따지지 맙시다. 우극한끼리 곱했을 때 좌우극한이 같아져서 함수값당 같아져서 연속이 그림 제가 좀 맞게 그릴게요. 조금 위로 좀 올려서야 맞을 거예요. 연속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불연속인 함수를 연속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점프가 생긴 부분에 함수값이 제로인 연속함수를 곱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점프인데 또 다른 점프가 나와서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같아지도록 하면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연속 불연속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 x좌표축, 나 y좌표축 조심스럽게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선 제일 그리기 좋은 것이 x-10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x-10이라고 직선을 그어볼게요. 요거 10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을 그리면은 9일 때, 10일 때 좀 지나고요. 9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꺾어져 있는 직선입니다. 내가 8이고요. 내가 10이 되고요. 왼쪽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요. 요 그래프 봤더니 closed. 이렇게 꺾여져 있고, 그 다음 여기 off. 이렇게 주어져 있겠네. 그 다음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그래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꺾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A였다고 합시다. 그럼 A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나는 마이너스 4이고 마이너스 2이고 나는 A이고 나는 B이고 나는 8이고 나는 6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 fx라는 함수를 봤더니 불연속인 점이 a일 때와 b일 때 두 개가 나올 수 있네요. 왜? a가 자연수로 저렇게 줬잖아. 그러면 평행 이동시킨 지금은 fx입니다. 여기에다가 평행 이동시킨 것을 곱해서 평행 이동시킨 것을 fx 플러스 k, 마이너스 k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자, 이렇게 되는 점이 제로인 점이 이동시켜서 왔을 때 이와 같이 되어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 또한 제로 되는 점으로 이동했을 때 연속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리로 넘어가서 다행스럽게 우극한인 요놈들 곱한 것과 좌극한인 요놈들 곱한 값이 같아지게 해서 연속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fx 불연속인 거 2개, fx 플러스 k도 불연속인 거 2개 평행 이동했잖아. 모두 4개의 불연속점이 나오는데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선생님 다음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은 k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요놈을 b가 되도록 k만큼 이렇게 옮겨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가 a가 되도록 옮겨가서 좌극한 우극한 곱이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 값을 구해보면요. A를 대입했을 때 이 값입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조식에 A 대입하면 돼요. A 대입했더니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 값이요. 그 다음에 이 값은요. 밑에 A 대입했잖아요. A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은 8,
B 대입해. B 대입. B를 대입하면은 B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인데 B가 8보다 작다고 했죠. 그럼 9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 그런데 이거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알았어요. 안 따지게. 나중에 필요하면 계산할게. 자, 그 다음은 또요. 요놈이 여기 어디론가 이동해서 옮겨가면은 제로 되는 것이 해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K만큼 이동했죠. 따라서 이동된 점의 관계 3K가 되도록 하면 되네요. 그래요. 그렇게 옮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12, 10 그리고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되죠. 어디면 다른 걸 해도 돼요. 안 되면 또 바꾸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도록 옮겨. 아니면 또 다른 거 또 바꿔서 하면 돼요. 그렇게 되도록 옮겼더니 이동된 K는요 4만큼 이동하면 되고, 내가 4만큼 이동해서 이 점으로 왔기 때문에 A의 값은 2가 되어버리고요. 계산 없네. 제가 뭐예요? 세 줄 아시죠? 그 다음에 나는요, 내가 이동해서 이와 같이 4만큼 이동해서 B로 왔기 때문에 B의 값은 6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연속이 되었는가? 요거 곱해서 자극한, 우극한 곱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확인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놓을게요. 또 다른 짝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럼 풀이가 길어져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주어진 조건 다 만족하잖아. 자연수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잖아. 이 K가 자연수. B가 A로 갖다 해야 돼. 당연히 이 자연수잖아. 나도 자연수야. 따라서 3K라고 하는 것이 3의 배수가 되는 것인가? 이 10하고 마이너스 12, 10하고 마이너스 3, 14, 3의 배수 아니잖아. 8하고 2하면 3의 배수 아니잖아. 8하고 14, 이건 3의 배수 맞네. 그때는 아마 A, B를 구하면 주어진 저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아닌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네. 요 점을 택해주면요. 요 점을 택해주면은 4만큼 이동했으니까 A가 제로가 나와.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유배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A도 구해졌고, B도 구해졌고, K도 구해졌죠. FA라고 하면 F2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이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P의 값은 F6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6 대입해서 구해주면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K의 값은요 FK의 값은 F4의 값 넣고 또 구해주면요 마이너스 6이 나와서 FK가 0보다 작다는 조건 또한 만족했죠. 따라서 나를 죄다 곱해주게 되면 96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좀 얄밉습니까? 계산 하나도 안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수학은 양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불연속인 함수를 연속으로 바꿔주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자연수라고 했고 A, B 다 주어졌잖아. 그래서 뭔가 0 되는 점이 B로 이동해 오면 되고, B가 A로 이동하면 되고, A가 뭔가 0 되는 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동된 간격은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니까 K 값은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첫째 점에서 마지막 이동한 것 3K 또한 3의 배수인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거의 계산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 22번. 수능에 유사하게 또한 불연속인 함수들을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좋은 문제로 손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